안녕하세요. 오늘은 챗봇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께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보조 강사 역할을 해주는 챗봇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GPT에게 고급된 지식을 많이 받아내면서 우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도 받아내고 우리 업무에 필요한 문서도 작성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관심을 조금 옮겨서 GPT가 알고 있는 걸 받아내는 걸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저의 내공,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GPT에 잘 녹여 넣고 그걸 기반으로 GPT가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영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게 좀 뻔하고 일반적인 그런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쓴 것 같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고 저의 글의 스타일이 더 잘 반영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 과정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나의 보조 강사, 나의 비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선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던 거는 고객사의 요청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와 컨설팅을 많이 하니까 고객에게 많은 요청을 받는데 고객사에서 제가 데이터 분석 강의 요거랑 비슷한 AI를 이용한 엑셀에서의 업무 처리 자동화, 파일 처리 자동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이썬까지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고급지게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건지 저한테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생들한테 미리 배포해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해를 위해서 배포할 자료인데 너무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제가 뭐라고 강의할 건지 교재가 있지만 교재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강의를 재활용을 하기로 한 거죠. 사실 저는 여기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교육인데 AI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이 7시간이 넘거든요. 이 강의를 이제 제가 다 찍은 건데 이때 무슨 말 했는지 사실 저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지식이긴 하지만 말해놓은 것들은 영상이라는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제가 저의 콘텐츠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교육 플랫폼에 올려놓은 강의 영상들이고요. 총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전체 강좌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상이 20편입니다. 요 20편의 영상을 제가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GPT와 함께 파이썬 코딩을 해서 이 MP4 파일에서 MP3 파일로 변환을 하고요. 오디오 파일로. 그리고 그거를 다시 STT 처리를 해서 텍스트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당 텍스트로 다 변환을 했고 영상에서는 제가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또 AI에 줘서 약간 초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주제가 이렇게 있죠. GPT와 함께하는 엑셀 학습. 안녕하세요. GPT와 함께 엑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GPT는 생성형 AI고 굉장히 많은 사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내용이죠. 이게 다 제가 강의 때 말로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중간중간에 마크다운 기호가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투샵, 쓰리샵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말로 했던 그 단어들을 GPT나 클로드에게 줘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정리를 하고 마치 책처럼 서술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잘 갖춰서 정리하고 큰 목차, 중간 목차, 작은 목차를 이렇게 원샵, 투샵, 쓰리샵 써가면서 마크다운 서식으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내가 이 파일을 통째로 AI에게 올렸을 때 AI가 헷갈리지 않고 대화를 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PT 대화창을 열어서 제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특히 궁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내용 파일만 올리고 내용 정리해줘. 이러면 쉽게 내가 했던 강의지만 나도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내가 했던 나의 이 정제되어 있는 잘 논리적으로 말했던 그런 지식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파일을 주지 않고 그냥 GPT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GPT-4 옴니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이니까 사실 GPT에게 GPT-4 옴니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지식은 GPT에 사전학습된 지식이니까 사실 되게 랜덤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코드를 치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어떨 때는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어쩔 때는 좀 어렵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저의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좋지만, 저의 스타일이 묻어나 있는 글은 더욱 좋겠죠? 제가 업무를 할 때는 너무나 좋죠. 제가 이런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글을 써야 될 때도 이렇게 제 거를 주고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안현수가 직접 한 것인가, AI가 한 것인가,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잘 보관을 해야 되고, 텍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크다운으로 목차 구조를 잘 해놓고 기다려야겠다, 보관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 20개를 이제 챗봇을 만들 겁니다. 보조 강사 역할을 하려면 챗봇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좋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강의를 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조 강사로 만들기 위해서 GPTs, GPT 만드는 기능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내 개인 계정에서 여기 있죠. GPT, 코덱스, 소라 밑에 GPT 여기 메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GPT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내 GPT, 내가 만든 GPT 보는 거, 그 다음 만들기 버튼. 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챗봇을 만드는 화면이 열려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세팅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침 부분, 이 챗봇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답변을 하는 방식, 답변을 할 때 쓸 용어, 너의 성격, 또는 답변을 할 때 형식, 어떤 뭐 세 줄로 핵심을 설명을 해라. 이런 식의 많은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여기 첨부, 지식, 이 부분이 중요하죠. GPT가 알고 있는 사전학습된 지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침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제가 첨부를 한 이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지식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식 분야에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 20개를 제가 첨부를 했죠. 아까 보셨던 요 텍스트 형태로 저는 이 .md라고 해서 마크다운이라는 파일 형식을 한 건데 이거 뒤에 .txt를 해도 똑같거든요. .txt 이렇게 해도 파일 확장명 바꾸시겠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파일 깨질 수도 있는데 이거 네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 txt로 하나 이렇게 md로 하나 똑같이 잘 열리고 .md로 해놔도 이게 메모장으로 열립니다. 메모장으로도 이렇게 잘 열려요. 이게 확실히 마크다운 서식으로 된 파일이다 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md로 하면 아무튼 이렇게 20개의 파일을 잘 보관을 해 두시면 이렇게 편하게 첨부를 할 수 있다. 다 첨부를 했으면 관건은 여기죠. 저는 이렇게 지침을 썼습니다. 시스템 지침으로 당신은 GPT AI 실무 활용 전문 강사인 안현수 강사의 보조 강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모두 안현수 강사의 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수료한 교육생입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교육 중에 또는 교육 후에 사용자의 질문에 실무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답변은 반드시 이 안현수 강사의 강의 내용, 이 STT 변환한 텍스트, 요거에 기반해서 해야 합니다. 강의 톤을 따르고 친절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답변의 원칙 1. 강의 스크립트 기반 답변을 한다. 제가 이런 거를 강조를 시켰기 때문에 GPT가 사전학습 지식은 좀 이렇게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말도 써놓은 거죠. GPT의 사전학습 지식은 보조로만. 강의 스크립트에 제가 직접 강의한 그 말에 없는 내용은 GPT 지식으로 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일반적으로 참고로 이런 식으로 약간 수위를 좀 낮춰서 강조하지 말고 이렇게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만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자, 실무자 기준으로 실무 스타일로 설명하고요. 대화 톤이나 스타일은 친절, 간결, 명확 이렇게 하고 어려운 개념은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거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라.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 직접 했었던 그 설명을 이렇게
비슷하게 다시 해주면 좀 리마인드가 훨씬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순서로 접근합니다. 요런 말투 사용하세요. 이고요. 예시 문장 스타일도 있고. 주의사항, 강의 내용을 AI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확장하지 말고 추측성 조언이나 과장된 표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어느 챕터 어느 세션에서 말했다. 뭐 예를 들면 첨부 파일이 많으니까 이 중에 요 08 GPT에게 배우는 어쩌고저쩌고 요 8번 챕터에서 다룬 내용에 따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교육 받으신 분들이 막 어느 챕터였는지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챗봇으로 만든 거고요. 참고로 여기 지침 자리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딱 봐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GPT가 작성을 한 거죠. 그 프롬프트를 만들었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GPT스 만들었어. 지침 작성해줘. 난 GPT AI 활용 실무 교육을 하는 강사고, 내 보조 강사 역할로 이 챗봇을 만들었다. 이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 교육을 들은 교육생들이다. 상황이죠. 이 챗봇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GPT가 이 상황을 잘 AI에게 입력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죠. 시스템 지침, 기본 역할, 답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참고하는 거죠. GPT가. 자, 교육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챗봇이다. 이 챗봇의 지식에 내가 7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을 STT 변환한 텍스트 스크립트 파일 20개를 첨부했다. 이 내용에 기반해서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면 되고 GPT의 사전학습 지식 활용은 최소화하고 첨부된 지식의 내용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 이 챗봇이 일해야 되는 방식들을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침, instructions를 만들어 줬습니다. 시스템 지침, 기본 역할. 비슷하죠? 아까 제가 봤던 그거는 최종본이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나왔던 초안입니다. 자, 답변의 원칙도 이렇게 만들어줬고, 대화, 톤, 스타일 만들어주고, 예시 문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받아놓고 보니까, 이런 게 1, 뭐, 점, 이런 것들이 넣기가 어렵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붙여넣어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 투샵, 쓰리샵 이런 리스트 형태로 하이픈 해서 들여쓰기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든 이런 게 다 없어지죠. GPT의 지침, 프롬프트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면 아무래도 혼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아이콘 보면서 아, 이게 소제목인 것 같아. 이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GPT도 알아서 잘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모호함이 남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마크다운 기호를 사용해서 글의 구조를 표현을 하고 요거 말이죠. 이런 거 예시 문장 스타일, 대화 톤 스타일, 답변 원칙 이런 거에다가 마크다운 기호 넣어서 이거는 중요한 목차 카테고리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에 작성을 해달라.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 버튼 누르면 편하니까 이렇게 코드 블록에 작성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마크다운이라는 서식으로 시스템 지침이 이렇게 있고 기본 역할이 있고 답변의 원칙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예시 문장 스타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예시 문장에 보면 뭐뭐 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GPT는 지금 강사가 누군지 강사 이름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제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강의 세션 3에서 땡땡땡 강사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말들 말이죠.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제 챗봇 링크로 물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저를 알고 저의 강의를 들은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뭐 이런 말을 계속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매번 답변마다 이런 인용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강사 이름에다가 제 이름 넣어줬고 어느 챕터 어느 세션에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 같은 내용의 강의를 다른 구성으로 들은 분들도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요 강의 20강좌로 되어 있는
이 강의의 영상과 그 영상에서 추출한 오디오 스크립트를 넣어준 거지만 사실은 비슷한 강의를 제가 다른 회사에 가면 또 조금 다르게 할 거잖아요. 오프라인 교육은 또 다를 거고요. 이건 온라인 교육이고. 하지만 아마도 비슷한 사례와 비슷한 흐름으로 교육을 하긴 할 테니까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 챗봇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너무 이 특정 강좌에 뭐 17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의도를 넣어서 이렇게 수정 지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반영해서 지침이 다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번에 요 전체를 또 읽어보면서 안현수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또 빼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아래 내용은 삭제해라. 이렇게. 요만큼은 GPT가 써준 글에 있습니다. GPT가 써준 글 중에서 요거는 삭제해라 했고요. 샵 하나, 그 다음 샵 하나. 요 아래 내용은 표현을 수정하자. 강사님이 뭐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만 해라. 예, 자꾸 강사를 자꾸 호출하지 말고 그냥 보조 강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해줘라. 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고치고 싶은 문장을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요거까지 반영해서 또 이렇게 수정이 된 거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여기 챗봇 만드는 지침에다가. 여기다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챗봇이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다듬은 이 지침대로 일을 하면서 제가 7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했던 저의 강의 내용을 다 담은 챗봇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조금 있어요. 이게 동영상 강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영상 강의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강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도 나오고 GPT 대화창도 나오면서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강의했을 건데 제가 그거를 오디오로 떠서 거기서 또 텍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의 손실이 좀 있죠.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은 이 텍스트에는 안 남아 있거든요. 손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대단한 게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넣어주면은 전체적인 맥락, 강의의 내용, 핵심적인 개념, 설명한 사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챗봇이 됩니다.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챗봇과 내 GPT 중에서 이번에 만든 보조강사 GPT, 데이터 분석 보조강사 GPT.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세스 알려줘. 하면 잘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GPT한테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세스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랜덤성이 심하거든요. 되게 쉬운 프로세스를 알려줄 수도 있고, 막 통계 전문가들이 하는 어려운 프로세스를 알려줄 수도 있고, GPT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엑셀로 하는 방법, 뭐 R이나 세스 같은 전문 통계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좀 굉장히 넓은 산포를 가지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 챗봇은 GPT가 알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좀 후순위로 낮추고 제가 첨부해 놓은 거 위주로 우선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일정하게 이렇게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했었던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엑셀에서 하는 거랑 파이썬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제가 강의 때 열심히 강조를 했던 그런 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엑셀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뭐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좋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뭐 수식, 피벗 테이블, 조건부 서식 이런 거 뭐 많다. 뭐 소규모 데이터 분석에는 충분하다. 근데 열이 많아지면 어렵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데이터에 그 칼럼이 엄청 많아지면은 그래프 그릴 때도 막 수십 개씩 그려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반복 작업은 자동화가 어렵다. 그렇죠? 매달 데이터 받으면 또 매달 반복적으로 뭐 행 추가하고 열 추가하고 합계하고 평균 내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어렵죠. 파이썬으로 했을 때는 코드 한 줄로 수천 수만 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머신러닝 이런 고급 분석도 쉽게 할 수 있고 시각화, 라이브러리도 많아서 복잡한 이런 데이터의 패턴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했었던 그런 내용 기반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파이썬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질문도 좀 해볼게요.
파이썬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강의에서는 코딩을 저는 몰라도 GPT 활용하면 충분히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GPT에게 질문하면 코드가 나오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코드 수정도 GPT랑 같이 하면 되고 이런 거죠. 파이썬 실행은 어디서 하지? 이런 것도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플랫폼 사이트들이 있지만 저는 강의에서 주로 구글 콜앱을 많이 이용을 하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콜앱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콜앱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설명이 잘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훌륭한 보조 강사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강의할 때 강의 중간에도 쓸까 해요.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GPT 이용해서 엑셀 자동화하고 파이썬도 활용을 하는 강의를 할 건데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당연히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만약에 혼자 조용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요 챗봇 링크에 들어와서 요 챗봇에게 물어보면서 보조 강사를 동시에 활용을 하시는 그걸로도 좋겠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나중에 혼자서 해보다가 잘 안 되고 막히고 이러면 요 챗봇에게 물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지금 저의 지식으로 저의 챗봇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활용을 한 건데요. 어쩌면 내가 공부를 했지만 내가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공부 있잖아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직 다 이해되진 않았어.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자료를 잘 모아서 나를 도와주는 보조 강사 챗봇 하나 만들고 공부하면서 이 챗봇에게 물어보면서 공부하면 나의 이 셀프 학습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멘토가 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다룬 내용을 가지고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또 어떤 챗봇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